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흥으로 다가오는 것이 고전의 힘일까요? 얼마 전 다시 펼쳐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색다른 감흥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에게는 못 모르고 읽었던 10대 시절의 데미안과 진정한 독서 충격을 안겨준 30대 후반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대에 만난 데미안은 편안했습니다. 흔히 인생의 질풍노도는 청소년기에 오는 것이라 하지만 삶이 힘든 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썼던 젊음의 한 시절을 지나던 그때에 데미안은 그러지 않아도 좋다고,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쩌면 진짜인지 모르며 살아남는 것보다 진짜 내 삶을 찾는 일이 먼저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르트리의 말처럼 자유롭기를 선고받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규범, 사회적으로 부과된 욕망에 갇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깨어나는 일은 비단 부모가 원하는 삶으로부터의 탈출만은 아닙니다. 카인과 아벨의 해석이 말해주듯 카인을 악으로, 아벨을 선으로 읽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탐문하고 나의 나됨을 향해 내딛는 고독한 여정이 성장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아, 에고의 모습은 진짜 나의 얼굴인 셀프와 바투붙어 있고 내 안에 어둠을 껴안는 일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지 않기 위해 달려나가던 시기에 읽었던 데미안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케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생의 큰 봉우리를 넘어선 듯한 지금의 나에게 데미안 일기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은 더 이상 성장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어내고 이러저러한 부침과 소소한 영광의 시간들을 건너오면서 나를 포장하지 않을 여유가 조금이나마 생겼고 무엇보다 깨고 부수고 나아가야 할 껍질보다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사랑하는 일이 먼저임을 알았기 때문일 터입니다. 데미안에서 에밀 싱클레어가 만나는 크로모나 데미안, 베아트리체나 피스토리우스, 에바 부인은 모두 메타포입니다. 절대적 안락과 평화의 시기는 악으로 상징되는 크로모의 등장으로 붕괴되고 미성숙한 싱클레어는 데미안 도움 없이는 그 시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선, 악의 이분법 세계에 의문을 던지는 데미안 눈을 빌어 세상을 다르게 읽게 된 싱클레어는 타락과 저항의 방법으로 자기다움의 길을 걷습니다. 이후 정결의 화신과도 같은 베아트리체를 통해 지하세계를 자발적으로 벗어난 싱클레어는 또 다른 안내자 피스토리우스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대단해 보였던 그가 과거를 탐색하는 낭만주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성장한 싱클레어는 자살을 시도하는 크나우어를 구하는 안내자 자리로 올라섭니다. 금기와 허용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싱클레어는 데미안처럼 이마에 두려움의 상징인 카인의 표식을 지닌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소명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일뿐입니다. 싱클레어의 내면의 아니마로 해석되는 마지막 안내자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당신이 충실하기만 하다면 운명은 언젠가 당신이 꿈꾸는 대로 완전히 당신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간청하거나 요구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 속에서 확신에 도달할 힘을 가져야 상대에게 이끌리지 않고 상대를 이끌어온다 말합니다. 사랑하면 자신마저 상실하기 마련이지만 사랑의 순간마저도 자아를 잃지 않을 만큼 단단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서사의 끝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으로부터 크로모라는 이름을 다시 듣습니다. 모든 악과 두려움, 미성숙과 불완전의 상징인 크로모의 것들에 맞서야 할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하는 데미안은 아침이 되자 싱클레어와 하나가 됩니다. 싱클레어의 데미안 댁이 혹은 그 역은 이분법으로 나뉜 세계의 온전한 통합이자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1916년에 집필을 시작해 1919년에 발간된 헤세의 이 소설은 벨레포크의 찬란한 시대를 무참하게 끝내버린 세계 제1차 대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의 입을 빌려 지금 사람들의 함께하기란 그냥 패거리 짓기일 뿐이라고, 독일과 러시아의 대립이나 노동자나 공장주의 대립은 세계를 개선하지 못하며 지금의 이상들이 가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은 엄청난 수고를 들여 인류에게 새롭고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울부짖으며 정신의 황폐 상태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다. 유럽은 전 세계를 얻었지만 거기 정신에 팔려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비판을 합니다. 헤세가 살았던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술 문명은 크게 발전해도 여전한 혼란과 혼동의 시대입니다. 헤세의 가르침대로 자신만의 운명을 찾아 고스란히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 말고 우리는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과 악의 대립을 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아프락사스는 지금의 안락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유리 온실을 깨는 의식의 확장을 전제로 합니다. 다른 두 세계의 통합은 고사하고 예스나 노 중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종용하는 세계가 폭력적이라고, 나는 기꺼이 메이비의 자리에 서겠다 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는 나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거대한 용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욕망에 따라 수시로 바뀌고 어제의 오름이 오늘의 그것이 될 수 없으며 생의 찬란함은 죽음의 운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죽음을 앞둔 인터뷰에서 맞고 틀린 게 어디 있나, 결국 같은 말이라네, 빛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중년에 읽는 데미안은 이어령 선생마저 소환케 있습니다. 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애써 덮어놓은 것을 기어이 들춰내게 하는 것은 예술이자 문학의 소명입니다. 노년에 읽는 데미안은 또 어떨지 잠옷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